오늘 7시 대담에서는 어제에 이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름값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내 석유시장을 조사 분석한 이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이서해 연구실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실장님이 속한 이컨슈머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조금은 생소한 곳 같거든요. 어떤 곳일까요? 네, 저희 이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 시장,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석유시장에 대한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도 의뢰로 제주 지역의 경유 또 휘발유 가격과 유통체계를 조사를 하셨는데 평소에 보면 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도가 항상 높았거든요. 실제도 그렇게 나왔나요? 네네. 네, 실제 그렇게 나왔고요. 사실 오늘의 이제 평균 가격을 봐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서울보다는 낮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97년에 주유소가 가격 자유화, 가격을 이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격 정책이 바뀌면서 그 바뀐 이후에 초반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네. 2005년부터는 휘발유가 2007년 이후에는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이 가장 비싸고 그 이후에는 계속 서울 다음으로 제주도가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이 이렇게 유독 가격이 높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송비고요. 두 번째는 유통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제주도는 육지와 다르게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땅 밑에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그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 제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탱크롤이라는 탱크를 통해서 이제 석유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송유관이 없기 때문에 배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배로 운송하는 비용이 육지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리터당 10원에서 20원 정도는 운송비가 더 드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주도의 유통구조입니다. 제주도 유통구조는 이제 대리점이 굉장히 가격 결정권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석유 유통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특이한 유통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육지 같은 경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유사는 대리점을 통해서 주유소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이 직접 주유소에 공급하는 비율이 약 반반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 육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리점별로 다른 가격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유 4사가 해당하는 4개의 대리점만이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대리점이 각 자신이 해당하는 정유사의 제품을 각 정유사에 해당하는 주유소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라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대리점끼리 경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주는 그렇지 않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또 네, 다른 맞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물 거래량 시장의 경쟁 구조를 형성을 하지만 제주에는 없어서 경쟁 요인이 적다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네. 네, 이제 2010년도에 석유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런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로 이어지는 이런 유통 구조를 조금 해소하고자 전자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유사나 대리점들이 아니면 수입사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물량을 전자상거래에다 올리면 주유소가 비딩을 통해서 그런 물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유소는 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자상거래에서 저렴하게 갖고 오니까 대리점이나 정유사에게 이런 비슷한 가격으로 좀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가격 결정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물 거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 요인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제주에는 뭐 없다 이런 결과도 내놨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1997년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자유화도 있고요. 주유소 간의 거리도 좀 철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처음 가격을 조사했을 때 약 13,000여 개 이뤘던 주유소가 지금 현재는 11,500개까지 주유소가 이제 경쟁이 심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83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11개가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19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폐업한 주유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오는 이런 수직 계열화의 구조가 대리점과 주유소에게 일정한 마진을 아마 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영업이익이 괜찮아서 주유소가 폐업하는 비율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담합이 의심된다라는 의견도 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사실 이제 담합이라는 거를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올 6월에 이제 국제유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아마 이제 석유가가 굉장히 오르셨던 걸 모든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7월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7월 12일에 갑자기 제주도에서 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는 67원,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 약 한 70원 정도 갑자기 하루에 내려간 날이 있었습니다. 7월 12일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동안 제가 볼 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해도 이렇게 가격이 인하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궁금해서 이날 어떻게 가격 인하가 되었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있는 194개 주유소 중에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2개가 리터당 90원을 동시에 내렸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127개 주유소가 리터당 100원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가격을 이렇게 똑같은 가격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약간 가격을 좀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약간 담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가격을 내린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의 담합이 좀 의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죠? 네네. 저희도 지난 십몇 년 동안 이런 경우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장님께서도 담합이라는 말이 참 조심스럽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를 좀 확인하려면 제주도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 대리점이 실제로 얼마에 공급을 하는지, 그러니까 육지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운송비가 얼마가 더 비싸서 얼마에 공급하는지 이런 것을 좀 가격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숫자를 딱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데이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에 이제 관계되는 이런 어떤 부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만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유통구조 때문에 제주도의 가격 담합이 좀 의심되고 유통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보고를 시스템을 좀 어떻게 갖추던지 요청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과 모니터링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 계열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고 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맥락일 것 같아요.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국과 다르게 이렇게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그것도 그냥 한 대리점이 한 정유사 상품만 취급하는 이런 4개의 대리점만 있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 제주도 도청이나 이런 관계자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좀 가격이 굉장히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한 주유소도 있고 분명히 비싼 주유소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싼 주유소가 존재를 하는 거는 소비자가 그런 비싼 주유소를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좀 시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그 동선 상에 있는 좀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이용을 해서 좀 소비자도 시장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군요. 그러면 뭐 알뜰 주유소를 네, 이용하는 굉장히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사실 알뜰 주유소 주변의 가격들이 좀 저렴한 게 사실인데요. 근데 좀 최근에 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알뜰 주유소 중에 농협 알뜰 주유소가 좀 최근에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가격이 좀 비쌌던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자영 알뜰 주유소 주변 가격은 좀 저렴했을 텐데 농협 알뜰 주유소 가격 주변의 가격들은 좀 아마 농협이랑 비슷하게 가격을 좀 높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뜰 주유소 주변 주유소를 좀 이용을 하고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보고 있는데 농협 알뜰 주유소의 가격을 좀 낮춰서 이 주변 주유소의 가격들도 좀 낮춰가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소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뜰 주유소 주변의 가격들이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속적인 도내 기름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혹시 제주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저는 이번에 좀 연구를 하면서 좀 되게 놀랐던 거는 제주도 가격이 이렇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심지어 이제 가격 자유 이후에 가장 비쌌을 때도 있었는데 네. 제주도 가격이 왜 비싼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을 법도 한데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주도는 수송비가 비싸니까 당연히 비싸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해보니 사실 수송비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유통구조도 가격을 좀 상승시키는데 좀 요인이 된 만큼 저는 이번에 좀 이런 조사를 시작한 것이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도 좀 구하고 지속적으로 분석도 하고 가격 모니터링도 하고 또 소비자분들에게 정보도 주고 해서 제주도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참에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